우리 부속 서류들을 한번 이제 순서대로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조금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네. 우리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게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예요. 맞죠? 네. 수령명세서가 나오는데 우리는 신용카드가 나오면 무조건 뭐를 포함할 거다? 현금 영수증을 포함할 거다. 같이 다니는 거예요. 네. 그쵸? 그러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수령명세서는 매출 거래예요? 매입 거래예요? 얘네들은 매입 거래다. 그럼 당연히 매입 거래니까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써야 되겠네. 네. 맞죠? 그러니까 순서대로 얘기를 하면 매입세액 공제 대상만 입력한다. 이게 전제이다 보니 입력하면 안 되는 것을 외워야죠. 네. 맞죠? 네. 입력하면 안 되는 것들. 입력하면 안 되는 것. 첫 번째가 불공에 해당하는 것들은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네. 매입세 공제가 돼야 되니까 불공 무조건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수집은 안 된다. 세금 계산서를 수취한 거 안 된다. 그쵸?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면세 당연히 안 된다. 면세 당연히 안 되고 간이과세자 4,800만 원 미만 인자와의 거래 안 된다. 이해가 되셨죠? 맞나요? 그 다음에 역외운송 전세버스 제외하고 입장권 이용 이발. 미용 이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인 용도로 쓰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은 다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이해가 되셨죠? 면세는 네. 이 내역을 보면 면세품이라는 게 확인이 되면 부가세가 없죠. 면세는 부가세가 없지. 부가가치세 금액이 안 그렇죠. 나오구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네. 그래서 입력을 그냥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만큼만 알면 무조건 다 맞추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날짜만 정확하게 쓰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나오는 서식이 신용카드 매출전표 뭐예요? 발행금액 티켓이다. 그러면 현금 영수증 어차피 같이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얘의 제일 큰 특징은 전부 입력한다. 전부 입력하는데 어떻게 입력해야 된다?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한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입력한다. 원래는 신용카드로 거래를 했으면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발급하면 안 되는 건데 세금계산서, 계산서를 발급해놓고 나중에 자꾸 돈을 안 줘서 카드로라도 나는 결제로 받고 싶어서 받았어. 그러면 중복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신용카드,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나오면 세금계산서와 계산서가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래에 한 번 더. 세금계산서랑 계산서가 나오면 위에는 무조건 공급 대가로 당연히 자기 자리에다가 넣어주시면 되죠? 자기 자리가 다 써져 있죠? 그래서 자기 자리에다가 다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중에서 세금계산서랑 계산서 나온 것들은 우리가 아래에다가 한 번 더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수령명세서에서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이면 아예 안 쓰고 아예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입력 제외가 있는 입력 거고 제외고 뒤에 집계표에서는 아래 한 번 더. 얘는 한 번 더. 그쵸? 얘는 매출이니까. 얘는 매입이고. 금액만이어서 380원. 이해가 되셨죠? 이런 식이야.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배웠어요? 부동산 배웠나요? 맞죠? 네.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그냥 그대로 다 써주시기만 하면 돼요. 그쵸? 맞죠? 그대로 다 써주시면 되겠고 우리가 신경 쓰셔야지 될 게 이자율을 일단 확인을 한 번쯤은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런데 요즘은 프로그램 자동 업데이트 돼서 자동으로 다 맞춰져서 나와요. 그래서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확인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공급가액 명세서는 요즘에 시험 문제가 어렵지 않게 나오다 보니까 그냥 서식만 작성을 잘 하시면 돼요. 서식 작성하실 수 있죠. 네. 서식 작성 그냥 해주시면 되겠고, 서식 작성하실 때 뭐가 나오냐면 계약기간 연장이 나오죠. 네. 계약기간 갱신, 네. 갱신을 했을 때 요것만 신경 더 쓰셔서 엔터로 넘어가시면 갱신된 거 순서대로 입력하실 수 있고, 우리는 여기에서 나오는 답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질 건데, 하나는 월세 부분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간주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맞죠? 네. 굳이 얘를 부가세 신고서에다가 반영을 해라 라고 나오면 월세는 몇 번 난에? 1번 난으로 부가세 과세 매출란에 넣어주시면 되겠고, 간주임대료는 4번 건별. 그쵸? 4번 난에 입력해 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자, 이제 그 다음 뭐 나와요? 의제.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 의제 매입세 공제에서는 일단 의제 매입세 공제는 이론하고 실기가 조금 나눠지니까 이론하고 실기가 조금 나눠지다 보니까 실기에서는 일단 우리는 제조업이면 104분의 4, 유식업이면 106분의 6. 이해가 되셨죠? 그런데 작년에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중소기업이 아니다. 중소기업이 아니다. 그러면 102분의 2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가 되셨죠? 이 정도까지를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의제 매입세액이라고 하는 게 일단 뭐예요? 농, 축, 수, 임산물에 대한, 그러니까 농축수 임산물의 매입, 면세 매입분에 대한 것을 공제를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같이 따라 나오는 뭐 수도요금이라든지 방역비라든지 얘네들은 의제 매입세 공제 대상이 아니다. 그쵸? 그리고 의제 매입세 공제는 무조건 무슨 증빙? 적격 증빙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또 원재료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가요? 네. 네, 이렇게 일단 보시면 되겠고, 적격 증빙이 없는 누가 또 있어요? 노건. 그렇죠. 농어민이 나와. 그럼 농어민 거래는 누구만? 제조업만. 제조업만 인정해준다. 농어민 거래는 제조업에서만 농어민을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는다. 서식은 그냥 그대로 쭉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의제 매입세 공제는 예정과 확정이 나누어져 있죠. 예정은 크게 신경 쓰실 필요가 별로 없어요. 그쵸? 예정은 화면 위에 있는 서식만 작성해 주시면 되니까. 근데 확정 때는 반드시 뭐를 해야 된다?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해서, 정산이라는 걸 해야 해서 우리는 화면 아래쪽을 작성을 하시되 단기 매입액란에 단기 매입액란을 무조건 어떻게 써야 한다?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써주셔야지 된다. 예정 플러스 확정으로 써주시면 된다.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 원재료 매입했을 때 우리 공개하면 적용 몇 번이에요? 6번.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차변에 예를 들어서 매입했을 때 원재료 대변에 돈이 나가겠죠? 맞나요? 근데 원재료에서 적용 몇 번? 6번을 해주셔야지 된다. 이해가 되셨을까요? 서식 작성 다 끝나고 나면 저장이라는 버튼을 눌러주셔야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됩니다. 맞죠? 저장을 눌러주셔야 부가세 신고서는 우리가 저장 버튼 있는 것들은 반드시 저장을 해주셔야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재활용이 나올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 그쵸?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이 재활용 패자원이 나올 건데, 재활용 패자원에서는 우리가 외운 게 뭐밖에 없어요? 적요 7번만 알면 되죠.
맞나요? 적용 7번만 알면 되고 의제 매입세액하고 똑같죠? 네. 공제율에 대해서 공제율이 103분의 3, 110분의 10이니까 중고차만 110분의 10이니까 따로 안 해오셔도 상관없고 우리는 103분의 3을 적용을 시켜주시면 된다. 맞나요? 네. 자, 그 다음은 재활용은 예정확정 상관. 예정확정 해야죠. 똑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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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도 예정확정 똑같이 하시면 돼요. 네. 화면 아래쪽을 작성할 거냐 말 거냐. 그쵸? 네. 그 다음은요. 대손세 공제.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서는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첫 번째 규칙은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한다. 맞죠? 공급 대가로 입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여금 입력하면 된다 안 된다? 대여금 절대 안 된다. 아시겠죠? 대여금에는 부가세가 없어요. 부가세가 없기 때문에 대여금은 절대 입력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은 나머지는 어찌 되었든 대손 사유를 충족해야죠. 네. 그렇죠? 대손 사유를 충족해 주셔야지 되고 그래서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부도. 그렇죠? 부도는 무조건 6개월을 경과해야 되고 그러면 6개월 경과한 다음에 우리 대손 확정일을 그렇죠. 대손 확정일 쓰실 때 6개월 후 다음날 이 대손 확정일이 되죠. 맞나요? 우리가 대손이 발생했을 때는 양수로 입력을 하고 회수를 하게 되면 음수로 입력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되고 부가세 신고서에서는 반대로 바뀌게 돼요. 마이너스 플러스다. 맞죠?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대손세 공제 신고서까지도 크게 문제가 없었고 그쵸? 그리고 나면 이제 뭐가 나와요? 수출 실적 명세서가 나오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에서는 우리가 해야 할 게 빠른 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날짜가 최대 3개가 나와요. 수출 신고일, 선적일, 환가일 이렇게 3가지가 있는데 수출 신고일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날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선적일하고 환가일하고 이 둘을 비교해서 무조건 빠른 날에 환율을 적용을 해주시면 된다. 됐죠? 그 다음에 우리는 JPY 1번. 네. 무조건 나누기 100 해주셔야지 된다. 맞나요? 네. 환율 쓰실 때 나누기 100 해주시면 되겠고 나머지는 뭐 수출신고번호 그대로 다 입력 그냥 해주시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오나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걔가 불공이에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첫 번째 탭이 불공이죠. 맞나요? 불공. 우리 기출문제에서 저거 봤었죠. 과세 사업분, 면세 사업분. 그래서 매수 쓰는 거. 그래서 면세 사업분에 해당하는 거 다 불공이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통 매입세액에 대한 안분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맞죠? 그래서 안분은 시작할 때 안분은 예정 때만 나오지만 공급가액과 세액이 나눠져 있어요. 매입세액이. 안분 계산은 화면을 들어가 보시면 우리 공급가액 기준으로 1번씩을 쓰죠. 1번씩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1번씩을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안부는 공급가액을 쓰도록 있어. 매입의 공급가액, 그 다음에 세액. 맞죠? 그렇게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가액을 쓰셔야 되죠? 총 공급가액. 맞나요? 과세 매출, 면세 매출 있을 때 우리는 얘에서 중요한 게 제가 뭐라 그랬냐면 과세 매출이 있고 면세 매출이 있을 때 이 둘의 합계를 내시라 그랬죠. 네. 그쵸? 합계를 내면 이 분수가 답인데 네. 자꾸 얘를 입력하려고 그래서 틀려요. 과세 매출은 상관이 없고 얘가 총 공급가액이죠. 이 합계가 과세 매출과 면세 매출을 더한 얘가 총 공급가액이고 그 중에 면세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을까요? 네. 네, 이렇게 넘어가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정산이에요. 정산. 그럼 정산은 안 분했던 화면하고 거의 비슷해요. 비슷한데 정산은 출발이 확정 때 하는 거고 얘 뭐부터? 세액만 써요. 맞죠? 앞에 공통 매입 세액을 쓰도록 되어 있어요. 네. 세액을 쓰고 총 공급가액 쓰고 면세 공급가액 쓰고 네. 맞죠? 그 다음에 우리 또 뭐 있어요? 기불공제 매입세. 맞죠? 그래서 기불공제 매입세 쓰고 나면 그냥 금액 계산되면 이게 끝이잖아요, 정산. 맞죠? 네, 이게 끝.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탭이 뭐예요? 재계산. 재계산. 재계산은 누구만 한다고요? 감가상각자산만. 아시겠죠? 감가상각자산만 재계산이라는 걸 하는 거고 그래서 뭐 토지라든지 원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얘네들은 아예 입력 자체를 하시면 안 된다.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하나가 체감률. 그쵸? 네. 체감률을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재계산할 때 엄청 중요한 거 뭐냐면 취득 년 월까지만 쓰는 거예요. 그쵸? 네. 맞죠? 1까지 쓰게 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F5 삭제 눌러버리고 다시 입력. 아시겠죠? 일자는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취득 년 월까지만 입력하시고 쓰셔야 하고 체감률은 다시 두 가지로 우리가 건물과 구축물은 체감률을 몇 프로? 5%. 나머지 기타 감가상각 자산에 대해서는 체감률 25%를 가지고 갈 거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시험 문제가 나오려면 당연히 면세 사업의 증감 비율은 5%를 초과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면세 사업의 증감 비율이 플러스 마이너스 5% 이상일 때만 우리가 재계산이다라고 하는 것을 해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는 되시죠? 그쵸? 네. 이 정도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부속서류 근데 아무거나 나와도 되지 않을까요? 잘 풀으실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뭐가 있을까요? 이제 또 부속서류는 여기까지 하시면 거의 다 끝나실 거고 그 다음에 전자신고 2점짜리는 당연히 공짜로 가지고 가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부가세 신고서가 하나가 남았는데 신고서는 제가 영상으로 다 올려드렸어요. 여러분들 수업했던 거 그냥 그대로 수업했던 거 이번에 수업해서 수업 시간에 찍은 거 그대로 다시 올렸고 따로 정리해야 할 게 거의 없죠? 그쵸? 집안은 또 지우겠습니다.